자, 보일러 법칙을 봅시다. 자, 보일러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입니다. 자, 봅시다. 압력이 1기압일 때 부피가 1리터였어. 이렇게 됐는데,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부피가 내려오면서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다음, 압력이 3배가 되면 쭉 눌리면서 또 내부 압력이 3배가 될 때까지 부피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1기압 1리터였다가 압력이 2배 되면 부피가 2분의 1로 줍니다. 압력이 3배가 되면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요. 이때 보면요, PV 값이 1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PV 곱한 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러 법칙이야. 보니까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하지, 그지? 압력이 증가하니까 부피는 감소했다.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그래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다. 그 다음에 PV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 PV는 일정. 그러면 P1, V1은 P2, V2라는 식이 나온다. 이번에는 샤르 법칙이야. 샤르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자, 온도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럼 부피가 팽창됩니다.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하는 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자, 그러면 PV는 일정, 보일러 법칙. 자, 그 다음에 보일러 법칙에서는 부피와 압력이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샤르르 법칙. 자,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이런 법칙을 배웠죠? 자, 이제 이 모두를 합칠 겁니다. 이게 보일 샤르르 법칙이에요. PV는 nRT. 자, 이때 n은 몰이에요. 단순한 몰수고요. r은 상수입니다. 상수. 자,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1몰당 측정하면 이 값이 일정하니까 PV는 T라는 식이 성립해요. 그럼 T를 넘겨버리면 T분의 PV는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식이, 자, T1분의 P1V1은, 자, T2분의 P2V2라는 식이 나와요. 다시 공식을 정리해 봅시다. T분의 PV는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하고요. 온도와 비례한다. 하나 기억해 놓고요.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은 W는 FS죠. S 대신 L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L을 썼고요. 자, 압력은 단면적 불의 힘이었어. 그럼 F에 대해 정리하면 F는 PA지. 그럼 대입하는 거야. PA 됐지? 자, F 대신 PA 대입했다. 그런데 이때 AL이 부피네, 그지? 그래서 PV 됐죠? 그래서 W는 PV라는 공식이 나오네요. 여기서 AL은 단면적 곱하기 길이니까 전체 부피다. 기억해라. 자, 열량 Q는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한 일량으로 변화된다. 자, 이때 W가 P 델타 V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W는 P 델타 V.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내부 에너지는, 자, 분자 개수가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크다.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봅시다.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요거 생략하라고 그랬다. 그치? 신경 쓰지 말라고. 어차피 1몰당 그 다음에 상수니까. 그러면 T분의 PV는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T1, P1, V1은 T2, P2, V2가 된다. 기억해 놓고. 다음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에 쓰인다. 됐지? 다음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자, 개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에 비례한다. 그 다음 W는, 자, W는 P 델타 V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돼. 등적 과정입니다. 부피가 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 라인이 똑같습니다.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델타 V가 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T2가 온도가 높은 거니까 이렇게 가면 온도는 상승한 겁니다. 온도가 상승했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1이 0입니다. 왜냐하면 1이 P 델타 V인데 부피가 0이니까 1이 당연히 0이겠죠. 그죠? 그러면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 변화와 1을 할 텐데, 자, 1이 0이에요. 그러면 열이 가해진 만큼 내부 에너지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Q가 델타 U가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등압 과정 한번 보자. 등압. 압력이 같은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압력은 변함없네. 그럼 부피는 여기서 이만큼 변했다. 그지? 이만큼 부피가 변한 거예요. 자, 그럼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도 높아졌네. 그지?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커진 거야. 그 다음에 부피가 커졌으니까 1도 했네. 그지?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자, 내부 에너지도 커지고 1도 했어요. 그쵸? 내부 에너지도 커지고 1도 했어. 그러니까 이 가해진 열량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한 데 쓰였다. 이게 등압. 다음, 등온. 자,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인데 T2가 온도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온도라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온도로.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 변화는 없지만 이만큼 부피가 팽창한 거예요. 이만큼 일을 했다. 그지? 일을 한 거야.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인데 얘가 빵이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그럼 가해진 열량이 모두 1로 변환됐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단열 팽창을 봅시다.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밖으로 일을 합니다. 온도는 T2가 더 높은데 T1으로 왔으니까 온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줄었어요. 그죠?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Q 가해진 열량이 0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했네. 단열이니까 열 출입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Q가 0이야. 그런데 일은 했는데 내부 에너지가 줄어든 거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U는 W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일한 양이 된다. 이렇게 돼요. 됐죠? 자, 여기 봅시다. 일단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입니다. 됐죠? 그래서 압력하고 부피값 온도가 일정할 때 T가 일정할 때 그러면 T분의 PV에서 얘가 일정한 거죠? 자, 이것도 일정합니다. 그러면 자,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서로 반비례 관계 됐지? 다음 부피가 일정할 때 자, 온도에 따른 압력은 이렇게 되지? 그러면 T분의 PV가 일정한데 이번에는 부피를 일정하게 잡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도 높아진다. 자, 온도가 높으니까 이쪽이 압력도 이쪽이 크다. 이렇게 돼. 다음 T분의 PV 역시 얘가 일정한데 압력이 일정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압력이 똑같아. 그럼 부피는 온도가 높은 쪽이 크다. 그지? 온도가 높은 쪽이 부피가 크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이 부피가 크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